해외 소식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요. 참 이 새끼들 정말 경제적 동문인 거 맞아요. 트럼프한테 벌써 줄대기 시작하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든은 아니라는 걸 일본 스스로 정부 차원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로비 자문업체 3곳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업체 모두 트럼프와 연계된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업체 중에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로비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 트럼프와 30년 가까이 교류한 사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트럼프네요. 끝났죠. 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 뭐 오바마나 아니면 바이든한테 줄을 댔다라고 하면 그 얘기도 좀 나올 건데 이번에는 그냥 트럼프 몰빵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밀리고 있네, 뭐 구속이 돼갖고 대선에 못 나오네,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디 무슨 지역에서 고소를 당했네 등등의 얘기들은 사실 실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유럽도 트럼프에 대비하고 있고 일본도 트럼프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바이든을 놔줘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바이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바이든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형님 하고 있는데 바이든 임기 남은 기간 안에 다시 바이든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네가 거기다 대놓고 대쪽 팔리면서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해버렸는데 보겠냐고 지금. 내가 보기엔 부인도 못 만나. 진짜 바이든은 만나줄 시간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외교 노선에 관한 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친미적이고 가장 친미적 미국이라면 절절기는 일본도 지금 태세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고 북한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이 외교 관계를 이따위로 남북 관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일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일본은 제일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이미 그 첫 번째 경선 끝나자마자 움직였을 거예요. 아소다루가 미국을 날아갔어요.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아베가 총리일 때, 일본 방문했을 때, 아베는 엄청나게 트럼프 대접을 잘해줬는데, 골프장에서 이렇게 뒹굴기도 넘어지고 하고 스모장에다가 네. 의자 갖다 근데 깔아주기도 하고. 그 당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훨씬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되게 다이렉트로 그냥 밀접하게 했어요. 왜? 일본은 필요가 없어요. 끼워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소다루가 날아갔는데 아소다루가 트럼프 측근조차도 못 만났어요. 미국 갔는데 트럼프 측근조차도 못 만났어요. 그러면 현 정부를 비롯해 기시다뿐만이 아니라 아소를 비롯한 자민당 찌끄레기들 현재 있는 일본의 지도부들은 트럼프한테 사실상 팽대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타고난 사업가예요. 뼛속까지 사업가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일본 애들은 저것들은 우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저것들이 북한하고 더 가까워져가지고 북한 걸 먼저 빼먹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본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은 형님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무 엄청 좋아할 좋아하죠. 거예요. 엄청 좋아하죠. 지금 푸틴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남녀가 중국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인도 아닌데 손편지를 160통을 보냈다잖아 정은이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랬죠. 기한을 기다리는 쪽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이들은 지금 한반도 주변. 신났어요. 왜? 트럼프가 돌아오면 아싸, 우리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트럼프가 돌아오면 윤석열이 지금 같은 외교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니요. 아예 지금 못할 것 무슨 같아요.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가 돌아왔는데 윤석열이다. 100% 남한은 팽당합니다. 그러니까 100%. 니들은 완벽하게 빠져예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이 오히려 껴주세요! 라고 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할 줄 안다? 아니,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시키는 대로. 근데 일단 아웃 오브 안중일 것 같아요, 남한은.
너들은 빠지고 일단 우리가 다이렉트로 할게. 이거예요. 100%. 왜? 북한 측에서 요구할 게 그거거든요. 난 윤석열이 그 인간 자체가 싫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안 한다. 근데 트럼프도 이미 그쪽은 빼는 걸로 저는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정은이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북한을 내가 싱가포르로 만들어줄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원산 쪽에 있는 그 원산 특구 지역에 호텔 카지노 사업 관련해갖고, 그리고 곡물 사업 관련해갖고, 사위가 쿠시너가 유대인. 이미 들어가고 곡물 사업 관련해갖고 거기 그 칼길 이사잖아, 걔가 또. 그래갖고 그 얘기까지 다 끝내놓고 광산부터 시작해서 이미 트럼프 특화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한참 준비를 해서 그래서 빨리 남북 간에 교류를 시키고 그쪽 통해가지고 유태인 자본 갖고 들어가갖고 그 빨대를 꽂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대선에서 지고 막 코로나 일어나고 남북관계 개판되고 윤석열 등장하면 그 모든 게 지워졌잖아. 트럼프가 딱 되면 그 모든 걸 다시 다 복원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과정 중에 예전에는 문 대통령하고 같이 야 그냥 남한하고 손잡고 해 라고 가던 거가 지금 야 그럼 북한 단독으로 해 라고 해버리면 남한의 고립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립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미 일본도 지금 와갖고 지금 빨고 있잖아. 정은이 빨고 있잖아. 일본인 총리가 누가 되든 간에 윤석열하고는 안 놀아요. 왜냐면 미국 형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미국 형님이 오는데 한반도로 오는데 우리한테 안 오고 평양으로 가. 그리고 저로 미국으로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럼 미국이 우리 혈맹이야? 어? 그런 사태가 실제로 생길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정말 빨리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겨가지고 우리 윤석열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레짐 체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못 보여주면요. 진짜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 안에 한국의 입지는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음 대선에서 뭐 정권 교체를 하고 바꿔서 갈 수도 있다라고 뭐 루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전에 빨리 해야지. 오히려 북한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행정 공백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보다 더한 진짜 지들이 농담 삼아 말하는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치고 내려가갖고 복속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큰 소리를 실제로 저지를 수도 있는 놈들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미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총선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민주당이 다수당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수당이 됐는데 수박이 다수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공천 때부터 뭐 민주당이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죠. 아니 저희도 결론적으로는 따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공천 과정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공천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대한 수박을 배제시켜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200석이 돼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대승을 한다고 치어서 180석을 다시 얻고 그 안에 수박들 털어놓고 100명만 똑바로 된 의원들 얻어내고요. 정의당 이런 찌끄레기들 다 없어지고 제3지대 조국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20석 해갖고 200석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때는 대한민국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범 야권 해갖고 150석, 160석 했다? 쟤네들 100석 넘겼다? 그러면 똑같이 이 정권은 3년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내각제가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 또 잡아 넣으라고 했죠.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해봤던 거 이제 법적으로 하다 안 돼서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못 시키지만 만일에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못 얻고 걔들이 개헌 지지선을 100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 검찰의 폭주, 김건희의 한동훈의 폭주는 일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비겁한 승리라도 이겨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단독으로 151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최소한인 거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최소한 대한민국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만큼 그 이상은 해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꾸는 목표를 200석, 220석으로 잡는다고 치면 이제 제3지대에서 해줘야 돼. 진짜 우리 민주당 친민주적인 제3세력들을 국짐이 키우겠어요? 우리가 키워야 돼, 우리가. 정의당 같은 것들을 밀어내고 그 제3세력들, 송영길 시장, 조국 신당에 대한 기대치와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민주당이 못할 일들을 그쪽에다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송작가 TV가 다른 방송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국제 정치를 계속 다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네, 지지고 볶고 한 얘기가 그걸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차차 잘못하면 바로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온다면 다 털려요. 정말 다 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국제 정치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더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다른 방송만 보시는 분들하고 느끼는 그 수준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애가 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민지은님이 왜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죠? 왜? 전체적인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안에 있는 국내의 정치 사안들이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이에 우리보다 훨씬 큰 위기와 훨씬 큰 그 중요한 사안들, 외교적인 사안들과 국가들 간의 동아시아 안에 있는 긴장과 균형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 있어요. 물론 수신제가 해야 치고평천하 하겠지만 수신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는 더 많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빨리 이거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는 위기감 안에서 송작가 TV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더욱 분노하실 수 있고 또 지금에 있는 행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하자고요. 그렇다고 이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또 윤석열한테 정권을 던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박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할까? 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기대를 해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진짜로 순식간에 한 20년, 30년 나라 망치는 것만큼 나라를 망쳐놓고 있고 더 망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눈치도 보고 조금이라도 덜 하는 거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들이 개헌전의선 100선 딱 얻어내고 나면 더한 폭주할 거라니까요. 진짜로 치면 저는 진짜로 감옥을 가든 방송이 날아가든 여러분 못 뵙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공감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상황을 더욱더 진짜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주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난 위기예요. 모든 부분에서 국난 위기, 경제, 외교, 내치, 행정, 모든 부분이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밖에 기댈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그 점만큼은 공감하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